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조기표입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급 인티앰프의 가치를 가릴 만한 그런 제품이 다시 재출시가 되었죠. 스위스 골드문트의 텔로스 690 신형 인티앰프가 출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590에 비해서 뭐가 얼마나 바뀌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 590이 출시된 지가 2017년입니다. 처음에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전형적인 골드문트 음색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이었었고요. 음질적으로도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시간이 7년이 지나고 그리고 골드문트의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590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590 사용자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전면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색상만 비슷한 색상이다 보니지 이 마감 재질부터가 다른 재질로 새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 자체가 훨씬 더 럭셔리하게 최고급 제품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졌고요. 측면의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구형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겉에서 봤을 때 나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사를 그 어디를 봐도 나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 아직 까보지를 못했어요. 음질은 꽤 바뀌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음질이 바뀌었는지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도 조금 더 커졌고요. 실제로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한 6kg에서 7kg 가량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인티앰프인 것은 분명히 맞다. 590보다 업그레이드가 상당 부분 된 것도 맞다. 굳이 이런 정도가 되면은 분리형 앰프가 별로 부럽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690이 현재 제가 느끼기로 그 광대역의 특성과 해상력의 특성 그리고 넓은 공간감과 입체감의 특성을 단일 기종으로는 제가 근래에 사용해봤던 제품들 중에 가장 우수합니다. 일찍이 골드문트는 1980년도 때부터 사운드의 스피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골드문트에는 수학 박사가 근무를 하면서 같이 오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른 오디오 브랜드들이 결국은 사람의 귀로 마지막으로 들어서 음색적으로 사운드를 튜닝을 했다라면은 가장 어떻게 보자면 과학적으로 사운드의 스피드를 분석을 해가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디오 기기를 제작을 했던 브랜드가 바로 골드문트예요. 이번에 제가 690을 청음을 하면서도 지금 이 제품이 에이징이 전혀 안 된 상태고 에이징이 전혀 안 된 골드문트의 택티스에 물려서 듣는데도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야, 인티앰프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특히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라면요.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입자감이라든지 결의 표현 능력이라든지 밝게 눈부시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단일 인티앰프 치고는 정말 획기적일 만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골드문트 같은 이런 음질 특성은 볼륨이 작아도 잘 들리죠. 볼륨을 작게 음악을 감상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음질이 좋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장점이고요. 다만 저는 항상 완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면은 골드문트를 연상을 하면서 골드문트의 인티앰프가 중저음이 굉장히 딥베이스까지 무겁고 묵직하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골드문트의 인티앰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가격을 앰프에 투자한 크고 웅장하고 저음 많이 나오는 앰프에 비해서는 저음이 살짝 정제되어서 나온다. 음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저음이 좀 적게 나오니까 이건 단점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단점이 절대 아니에요. 매칭과 세팅에 대한 기본 이상만 알고 매칭을 하시면은 절대 중저음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초고역에서 중저음까지 이렇게 쫙 나오면서 중저음이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절묘한 느낌을 줍니다.
만약에 이 앰프가 구동력이 떨어지고 사운드 밸런스가 떨어져서 대형급 스피커나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치 감당을 못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칭찬을 안 하죠. 중저음이 많으면서 무거우면서 구동이 힘든 스피커일수록 밸런스가 더 잘 맞아버려요. 이런 신기한 일이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사운드 스피드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운드 스피드. 이게 고급 기술이에요. 구동이 힘든 스피커일수록 중고음은 어떤 스피드로 재생을 해줘야 되고 중저음은 어떤 스피드로 재생을 해줘야 되고 초저음은 어떤 타이밍으로 재생을 해줘야 사운드 밸런스가 맞고 그거를 알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비싸고 엄청나게 무거운 앰프들 중에서는 좋은 앰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미국 앰프죠. 이게 스위스 초하이엔드 앰프와 미국 초하이엔드 앰프의 차이점이거든요. 스위스 브랜드만 할 수 있는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 좋으면서도 촉촉하면서도 미려하면서도 입자감이 너무 곱게 표현되는 느낌은 스위스 브랜드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 골동투 690은 에이징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좋은 매칭을 더 찾아봄에 따라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음질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기만으로도 과거에 제가 사용을 해봤던 인티 앰프 그리고 과거에 사용해봤던 프리파워 앰프까지 비교를 하더라도 오디오적인 이런 센스 그리고 이제 감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골드문트 하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프리앰프, 디지털부가 탑재된 앰프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브랜드가 골드문트입니다. 7년 전 출시됐던 제품의 경우에도 내장 DAC 음질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아무래도 7년 전 거다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기에는 스펙이 살짝 아쉽죠. 그런데 이번에 탑재된 DAC 같은 경우는 최신 스펙으로 탑재가 되었고 음질도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스피커는 현재 제가 매칭해 볼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 당연히 포칼 그리고 완전히 이제 신품이라고 볼 수 있는 에이징이 전혀 안 된 골드문트 테티스 풀 알루미늄 스피커. 저 스피커도 부피는 저렴 보이지만은 엄청 무거운 스피커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서 아무래도 구동이 제일 어려운 스피커일 것 같은데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3 SE 시그너처 굉장히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겁고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일수록 매칭이 더 잘 맞아버린다.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버린다. 안드라 3하고 너무 잘 맞아버려요. 소너스 파베르가 잠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소너스 파베르 매칭을 하는데 소너스 파베르하고도 너무 잘 맞고요. 파이노디하고도 너무 잘 맞고요. 일반적인 인티 앰프에서는 절대 그런 정도의 수준이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극찬할 수밖에 없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하실 만한 음질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지면서 자주 매칭하는 그런 앰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음 영상도 준비를 해서 좋은 스피커들과 함께 음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